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제목이 좀 그럴싸한가요? 그럴싸해야 맞는데 국가에 덤비지 마라. 민법 우리가 이제 뭐 경매에 관련된 민법도 그죠? 국가에 무릎을 꿇었다. 재밌죠? 이거 제목 제가 좀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법정이상권에서 간단하게 이제 좀 핵심적인 걸 몇 가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또 이제 블루오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국가에 덤비지 마라.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민법도 국가에 무릎을 꿇다. 요거 내용인데, 오늘 사실은 이제 저기 가평에 계시는 분인데, 가평에서 이제 택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공부를 한 2년 동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제 강의를 보다가 어제 교재를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도로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건축법, 뭐 이제 개발행 허가, 뭐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아주 뭐 전문가가 되셨더라고요. 이제 택시를 하시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많이 입찰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2년 동안 꾸준히 했는데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것들이 많았대요.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제 교재를 사가지고 오늘 저하고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지금까지 다 제가 적어 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쭉 이렇게 몇 가지 나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판례라든가 법조문이라든가 뭐 법제처 6건에서 또 내가 지리외신도 하고, 지리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갖고, 이 공법이라는 게, 많은 법률 덩어리잖아요. 뭐, 백몇 가지 법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막 짬뽕 돼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5, 6년, 6, 7년 되면 이게 쫙 톱니바퀴처럼 착착착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으려면 여러분, 정말 좋은 멘토 만나십시오. 저가 아니더라도 좋은 멘토 만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헷갈렸던 것들, 궁금해했던 것들, 한 방에 해결하는 어떤 그런 전문가 만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마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은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늘 말씀하시길래 제가 아주 바빠서 사실은 3시 넘어서 미팅이 있어서 길게는 얘기를 못했어요. 길게는 얘기 못하고 주로 도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도로가 어려우신가 봐요.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근데 도로 얘기는 제가 제 교재에서 수없이 많이 얘기했고, 이제 공개 못하는 것들은 제 교재에 올려놨고, 또 방송에서 많이 했습니다.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도로가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어떤 그런 것들, 핵심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큰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금 이따 할 건데, 나중에 할 건데,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자. 일단 오늘 요거 볼게요. 국가에 덤비지 마라. 뭔 내용이냐면, 법정지상권 여러분 성립되는 물건, 그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물건은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해놓은 건데, 자, 건물 일부만 매각 제외. 그러니까 건물 일부만 매각 제외인데, 그 매각 제외인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죠? 그래서 이제 주된 건물이 있고 부속 건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주된 건물은 A 거고, 이것도 A 거 이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일괄매각으로 나왔는데 요것만 따로 나왔어. 근데 요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대요. 첫 번째고 이게, 그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건물 전부 매각. 건물 전부 매각 제외. 건물 전부 매각 제외예요. 근데 토지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번째 사례는 토지만 나오는 거.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이 토지만 나오는 거. 그죠? 건물은 매각 제외죠. 그럼 이때는 정말로 법정이상권 성립 여부를 다퉈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토지 건물 포함 일괄 매각이에요. 그죠? 토지가 있고 이게 건물이 있어. 그럼 이게 두 개 다 일괄 매각이에요. 일괄 매각.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인지 한번 제가, 요 사건을 제가 지금 이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물건이라 제가 공개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엄한 거 이상한 거 올려놨어요. 필요하신 분은 뭐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관련이 없는 것들인데 제가 올려놨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법정지상권 유형에는 보통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죠?
국가에 덤비지 마라. 국가도 민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법도 국가 앞에 무릎을 꿇은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요건 간단하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법정이상권을 제가 그랬죠. 똘똘한 상가보다 법정지상권 설립하는 물건이 100배 더 좋다. 왜? 제가 얼마 전 강의에서 그 수익률을 비교해드렸죠. 그죠? 그런 거 한번 참고해보시고,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자, 요런 경우. 토지가 A 거고, 건물, 주된 건물, 메인 건물이죠.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합시다. 요게 이제 A 거야, 요것도. 그런데 옆에 뭐 조그만 뭐 창고라든가 그 등기부라든가 아니면 건축물장에 올라와 있지 않은 요게 따로 된 건물이 하나 있어. 요게 누구 건지 몰라. 현황조사 할 때도 누구 건지 모르고 뭐 건축물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일반 건축물하고 똑같아. 일반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경매로 나왔어. 그러면 경매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나왔죠.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그런데 사람들이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통과하거든요. 통과? 왜? 이 메인 건물이 법정지상권 성립하는지 성립 여부가 있는지 아니면 이 조그만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죠. 제시외 건물이 법정지상권 성립하는지 그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한번 볼게요.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이 물건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냥 그런 게 나와서 말씀드린 거 2의 915 한번 볼게요. 1의 915. 자, 여기 보면 뭐 이 물건이 그렇다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아닌가 본데? 이건가 보다요. 맞나? 왜 이게 나왔지? 2의 915네. 죄송합니다. 아, 또 이게 뭐 2의 915 볼게요. 요 물건인가 보네. 옥천이면 바로 우리 고향 옆인데 어쨌든 간에 보시면 여기 이제 토지건물 일괄 매각이라고 해놓고 그죠? 토지건물 일괄 매각이라고 해놓고 밑에 보면 여기 제시의 건물 그래서 요거 경량 철골 구조 벽체형 판넬 지붕 요것이 매각 제외래. 그래서 요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든지 안 하든지 모른대요. 그죠? 성립 여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대. 그럼 볼게요. 뭐 요거는 요건가? 뭐 그죠? 요건가 보네. 요거 그죠? 요거 요 찌그만 거 아니면 요건가? 요거일 수도 있죠. 그죠? 요거일 수도 있죠. 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뭐 평수로 봤을 때는 요거 같아. 요거 같은데 이것도 건물이잖아요. 근데 누구 건지 모른대.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는 이거 신경 쓸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자, 어떤 법정지상권 성립할 열지를 모른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대. 그런데 토지는 나와요. 토지도 A 거. 이 메인 건물도 그 건물도 A 거야. 근데 옆에 조그만 뭐 창고들이 달려 있어. 근데 이게 누구 건지 모른대. 그럼 뭐 서울에 있는 개똥이가 이걸 설치했겠어요? 이 사람 거겠지 당연히. 그죠?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하겠네? 그럼 이렇게 주된 건물이 아니라 조그만 건물인데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하면 뭐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아, 법정지상권 성립하면 이건 나한테 뺏기는 건데 그럼 이 사람 여기 창고에 살 거야? 창고에 살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지 말라고요. 이런 부속 건물, 조그만 건물들이 같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은요, 그냥 낙찰 받으세요. 그죠? 저는 그런 주의예요. 낙찰 받으라고. 이거 가지고 뭐 법정지상권 성립안에 어쩌네, 아우, 막 그런 거 따지고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진도 안 나갑니다. 이거든요. 그냥 그 창고, 비닐하우스, 어떤 조그만, 뭐 좀 집같이 세운 어떤 계집, 어떤 그런 거 집 같은 닭장, 뭐 멋있는 집안에 닭도 키울 수도 있고 개도 키울 수도 있고 소도 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뭐 주된 건물이 아닌 부속 건물 아니면 부속 건물이 아닌 제시외 건물이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그냥 대부분 거의 99.9% 이 사람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저당고 설정 당시에 그죠?
뭐 따지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그냥 이거 낙찰 받으시면 돼요. 그죠? 저는 그런 거 갖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 조그만 것 때문에 겁내 가지고 경매를 못 한다? 그럼 그분 경매하지 마세요. 경매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제 교재 옛날에는 뭐 전에 이제 지금 3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1300페이지 교재는 아주 자세히 새려놨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부합물, 종물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좀 부합물, 종물 있나? 부합물, 종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일단은 교재를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 성립해야지 물건 있는데, 자, 건물 전부 매각 제외. 자, 건물 전부 매각 제외예요. 그러면 토지만 매각이잖아요. 그죠? 자, 어떤 토지가 있어. 요 건물이 있어. 그죠? 이게 A일 거야. 이건 A 것이 아니니까 건물은 매각 제외겠죠. 그죠? 건물은 매각 제외겠죠. 만약에 이 토지가 가치가 있다면 법정이상권 성립하는 거에 받아버리라고요. 그냥 낙찰 받으라고. 제 주의가 그러잖아요. 낙찰 받으세요. 싸게 받으세요. 그럼 10% 이상 수익률 나옵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뭘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싸게 받으면 되지.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못 버팁니다. 결국에는요. 제가 항상 그러죠. 시간에 투자하는 사람이 이기고 시간에 투자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부동산은요. 그리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시간과 토지가 있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무조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의예요. 제 좀 생각이 너무 무섭나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은 시간과 토지와 그 다음에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배짱도 없고 아까처럼 그런 조그만 메인 건물이 있고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 조그만 건물이 겁이 나서 이거 법정이상권 따지고 그런 소인배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이런 그냥 낙찰 받아버리세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법정이상권 성립하든 말든 가격이 막 반토막 났다. 똘똘한 상가보다 100배 낫습니다. 제 강의 400강인가 389강인가 있나? 똘똘한 상가보다 100배 낫습니다. 100배. 100배 낫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에 덤비지 마라. 민법도 국가의 무릎을 꿇었다. 그 내용인데 여기에 관련된 판례는 제 교재에 있습니다. 제 교재 여기 이제 일괄 매각에 관한 요 교재 있어요. 요 나중에 이제 제 교재 사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해드립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 자, 여러분 법원에서 우리가 자 일단 아이고 이게 좀 피고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오다가 막걸리 한 잔 먹어가지고 좀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좀 방송하고 좀 낮잠 한번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블로그도 좀 하고 좀 이렇게 할 일이 좀 많네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정이상권의 대원칙, 성립요건의 대원칙이 뭐죠? 제가 항상 노래를 부르듯이 외우라고 했죠. 외울 필요도 없어 사실은요. 이 토지에요.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이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은 똑같은 놈이어야 된다. 동일인이어야 된다. 그거죠. 그러면 법정이상권 성립하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이것은 압류도 상관없습니다. 압류, 가압류 뭐 상관없어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그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 위에 건물이 없으면 안 돼요. 법정이상권 성립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은 동일인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왜 국가에 덤비면 안 되는지. 민법도 국가가 이기는지. 그죠? 자, 제가 지금 그 유사한 물건이 하나, 이건 아니에요. 이 물건 아니에요. 제가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법정이상권 유치권 이게 그냥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이 물건 절대 참고용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관계없어요. 그 물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송 중에 있어서 그 물건은 제가 소송이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분 지금 아마 지금 많이 힘들어할 건데 자, 토지를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다.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자, 중간에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부도가 났겠죠? 그죠? 부도가 나서, 자, 이 이제 저당권이 들어와 있고, 그죠? 저당권이, 순서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조금 헷갈렸는데, 잘못 말씀드렸어요. 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1순위로. 그러다가 이제 소유자가 A가 있겠죠. 여기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은 없었죠? 그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은 없었는데 그 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경매로 나와버렸어. 동시에. 그런데 이 건물이 이 저당권자의 촉탁 등기로 인해서, 그죠? 촉탁 등기가 뭔지 아시죠? 그죠?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해서 또는 압류의 촉탁으로 인해서 이 등기를 시킨 거죠. 그렇지만 건축물 대장도 없고 사용 승인도 안 받은 건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없죠. 사용 승인 안 받았으니까. 자, 이 건물이 이제 갑자기 경매가 나왔는데, 자, 어떤 사람이,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또 유치권도 주장하고 있겠죠. 그죠? 누군가 건축주가 있으니까. 이 건물도 A 거죠. A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5년 됐어요. 어떤 분이라고 할게요. 어떤 분이 요 건물과 토지를 낙찰을 받고 얘 유치권도 있거든요.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되니까 이 유치권도 성립 안 된다. 요런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런 소송을. 법정지상권도 성립 안 되니까 유치권도 성립 안 된다. 근데 유치권은 권리의 남용을 하고 있다면, 그죠? 유치물을 다른 목적이라든가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다면 유치권은 얼마든지 깰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법정지상권 문제인데, 그죠? 왜?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야.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 물건을 왜 니들 마음대로 법정지상권 인정하냐? 그죠? 법정지상권 인정하냐? 그래서 왜 같이 매각을 하냐? 일괄 매각하냐? 그거거든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는데, 그러면 건물을 따로 매각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뭔데 촉탁 등기를 통해서 이렇게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 물건을 일괄로 매각하냐? 그거예요. 쟁점은 그거라고요. 이분 되게 이제 용감하신 분들 많았어요. 옛날에요. 이 판례 말고도, 이분 말고도 몇 분이서 이런 소송을 걸었습니다. 국가에다가. 자, 그런데 국가에서 답변을 냈습니다. 판결을 내렸어요. 어떤 판결을 내렸냐? 요 물건이에요. 그죠? 요 사건인데, 언제 사건이야, 이게? 한 10년, 20년 됐네요? 요 사건인데, 결론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 교재 가지고 계시는 분은 교재에 다 있어요. 판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그래서, 자, 저당권이 먼저 들어왔죠. 소유에, 그죠? 저당권이 먼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또 저당권도 있으니까 치상권도 있습니다. 이 치상권자나 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A라는 사람이, 그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완전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죠? 민법에서 얘기하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이 해야 된다. 이렇게만 본다면 뭐예요? 민법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죠. 민법이 안 맞는 거죠. 그죠? 민법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저당권자가 이 아직 그 사용 승인이 맞지 않은 건물을 촉탁등기라고 아시죠? 촉탁등기를 통해서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같이 이 A 소유 토지하고 A 소유의 건물을 동시에 경매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착각하지 말고, 야, 이거 법정지상권 안 성립
안 되는데 이거 국가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놈 새끼들? 어? 뭐 판사 이 양반 지금 뭐 술 먹고 지금 이게 뭐 판결한 거야? 뭐 아니면 술 먹고 경매 내보는 거야? 뭐 그러지 마시고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F라는 분이 소송을 걸었어요. 국가에다가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안 된다. 법정이상권이 인정 안 된다. 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판결은 뭐라고 나왔냐면 국가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임마 네가 이 건물하고 우리가 이 토지하고 동시에 매각했잖아. 그지? 그리고 네가 낙찰을 받았는데 자 네가 낙찰을 받으면서 법정이상권 성립 안 되고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잖냐. 그래서 네가 낙찰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건물이 있은 것도 알고 건물까지 다 네가 낙찰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법정이상권을 승계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국가에서 이제 판결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눈으로 보고 네가 돈 지급해서 네가 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이상권 다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F는 또 법정이상권 성립 안 되니까 여기에 유치권도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이 유치권자를 상대로 해서 또 유치권 무효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유치권도 물론 유치권은 이제 상관없는 거죠. 유치권은 만약에 이제 뭐 진짜 자기가 공사했다면 유치권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치권 인정되는 거예요. 유치권을 깨고 안 깨고는 이분 이제 F라는 사람의 몫이죠. 만약 유치권자가 뭐 불법으로 임대를 했다든가 불법으로 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뭐 점유를 안 하고 있다든가 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유치권은 깨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건물에서 유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유치권은 인정이 됩니다. 좀 헷갈린가요, 여러분? 헷갈릴 거 없어요. 민법상으로는 법정이상 성립 안 됩니다. 그런데 등기를 해놓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야 우리가 매각할 때 네가 이 건물 우리가 같이 매각한 거잖아. 네가 보고 들어왔잖아. 네가 낙찰을 받았잖아. 건물도 낙찰받고 토지도 낙찰받고 그랬잖여.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이상권 여부로 다툴 건 아니다. 어차피 지가 법정이상권 성립되든 안 되든 이 건물을 국가에서는 일괄 매각했으니까 법정이상권으로 다툴 얘기는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일괄 경매 취지에 어긋난다. 그죠? 일괄 경매라는 것은 이 채권자, 저당권자의 이익을 신대에 만약 건물과 토지를 따로 매각하게 되면 이 저당권자한테 불측의 손해, 신대한 손해를 미칠 수가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어떤 이유를 들어서 결국은 법정이상권 여부로 다툴 게 아니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나와. 촉탁등기로 인한 건물, 그죠? 당연히 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그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야, 이거 뭐, 또 등기 처음부터 또 파기 시작해. 저당권 들어왔는데, 이때 당시 건물 없었네? 이거 왜 국가가 간데 건물과 토지를 일괄 매각했지? 이거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되잖아. 지가 낙찰 받아놓고 본인이 낙찰 받아놓고 건물 낙찰을 받고 토지도 낙찰을 받고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된다는 소송을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괄 매각 취지에 어긋난다. 그죠? 이렇게 법정이상권 인정 안 하게 되면 이제 그 이유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매각 판단했고요. 이 유치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유치권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해 가셨죠? 좀 너무 이렇게 좀 처음 이렇게 법정이상권을 듣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법정이상권 성립하고 그런 거 제가 강의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거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내용 가지고 제가 강의를 많이 하고요. 제 강의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어제 36명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교재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보조 파일까지 다 보내드립니다. 교재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1번부터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모든 것들이 이제 판례하고 경매하고 같이, 그래서 합이 1372페이지. 그러니까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판례라니까 다 씌워놨어요. 이렇게 판례, 물건들 이렇게 비교해놓고 이렇게 다, 그죠? 이렇게 설명 다 해놓고, 법으로 설명해놓고, 판례 다 놓고, 이런 식으로 제 강의 교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농담이 아니라 제 강의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높이 올라와 있어. 오늘도 저는 그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듣거든요. 왜 이런 귀중한 것들을 왜 공개하냐?
일반인들 여기까지 올라면 10년, 20년 걸리는데 이런 걸 왜 공개해서 교재를 팔고 계십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 오신 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조만간에 요거 이제 다 유료로 전환할 거고요.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교재를 판매 목적으로 사실은 200분 한정 내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하고 지상권 총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차지권, 법정지상권, 간섭법상 법정지상권, 지상권의 권리 위에 건축된 이거 지상권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따로따로 공부해버리면 머리 아파요. 한 방에 정리해드릴게요. 제가 한 방에 정리해드릴 테니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정리하는 단계다 보니까 한 600강 정도면 이제 제가 정리가 다 끝나고 요 유튜브가 다 유료로 전환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교재 구매하십시오.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유튜브 검색창 있죠? 제 강의를 듣고 싶으면 이 검색창에다가 뭐 해서 경매사령관 1강, 경매사령관 2강을 치셔도 되고, 그래서 경매사령관 법정지상권, 경매사령관 유치권, 경매사령관 분묘기지권 이런 식으로 쳐도 모든 게 검색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는 것은 경매사령관 도로, 아니면 경매사령관 건축허가권, 그죠? 그런 것들 치면 쭉쭉쭉 그 내용들이 쫙 나오거든요. 밑에 그렇게 공부하시든지,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경매사령관 1강부터 보십시오. 1강부터 또 경매사령관 2강, 그리고 또 교재 펴놓고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6개월 안에 정말 저보다 나은 전문가가 되실 수 있어요. 한간에서 얘기하는 학원들, 물론 좋은 학원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요. 가서 특히 공투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죠? 감사합니다.